추석 특집으로 진행을 했었던 무료 기초 강의에 대한 공지를 드립니다. 지난 9월 말에 진행했었던 온라인 강좌에 대한 부분들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후에 지금 10월 14일에 있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2차 무료 강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만석이 돼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본 강의에 대한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 일정에 대한 거는 저희 카카오 대화방에서 공지가 따로 나갈 겁니다. 이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봉 마감되는 금요일입니다.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오전 시황 방송 겸해서 시작합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와 여러 글로벌 경제 차트에서는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서도 조정이 나오면서 전일 종가 106.06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하고 일단 이제 주봉에서 오버슈팅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를 확인하고 단기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일봉 차트에서. 그래서 지지 테스트 여부 살피고요. 물론 지금 현재 자리는 주봉 마감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 내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주봉 마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일단 지금 현재 일봉 차트 52평, 202평 데드크로스가 지속적으로 공략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27K 지지 유지와 28K 돌파 여부 살핀다. 이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이 부분들은 좀 차트 체크할 때 다시 한 번 더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방송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네, 어제 지금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는 여기 저녁에 있는 시간당 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비농업 고용 지수 9월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고용과 관련돼 있는 지표가 나왔을 때 보니까 채용 공고는 늘어나고 실업 청구 건수는 예상치 약간 이렇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고용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는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약간 줄어들거나 요거의 모습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서로 다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금리로 갈 지속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도 계속 출렁이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글로벌 지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채권에서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에서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서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고금리를 지속하기에는 부담감이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채권 금리,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을 계속 이거를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맞춰서 좀 전체 시장 분위기가 조금 변화될 개연성, 지금 이런 추세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시장도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부분들 9시 30분에 있죠. 여기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올 개연성이 있어요. 지금 요거에 초점을 계속 맞추고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면 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니까, 경제가 탄탄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니까 굿뉴스인데 참 희한한 거예요. 굿뉴스가 시장에서는 배드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시기인 거죠. 여기 부분에서 고용지수가 좀 감소를 해야지, 고용지수가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실업률이 조금 증가해야지 정책 당국에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이어지는 그런 식의 시장 반응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글로벌 뉴스부터 살펴보면요. 역시 뭐 똑같습니다. 9월에 고용보고서 오늘 9시 반에 나옵니다.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눈치 보기 진행되는 상태다. 상반된 고용보고서 반신반의한 가운데 오늘 예고된 9월에 비농업 고용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심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가 지금은 결정적이다. 뭐 예상보다 강한 고용보고서는 주식에 더 심한 매도를 촉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에서 저녁 시간대 움직임에서 또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고 차트적으로만 나오는 걸로 보니까 그 시장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차트 움직임으로만 체크했던 거라면 지금은 이런 대외적인 부분들도 지금 체크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달러 인덱스나 글로벌 경제와 관련돼 있는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 차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점검하냐면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뭐 서로 역관계든 뭐 같이 동조하는 관계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고리가 크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더 탄탄해져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기관들이나 금융기관들, 투자 회사들에서 진행을 시킬 때 글로벌 경제 부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고 금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경제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단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추세가 바뀌고 나서 이제 추세가 달리기 시작을 하면 해당 방향으로 또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충실하게 살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같이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요. JP 모건 측에서 나온 거 고유가의 수요 파괴 이미 시작됐다. 웃기죠. 얘들 기사들. 얘들 내용들이 웃긴 거예요. 얼마 전에도 150달러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막 던져놓고는 지금 이제 또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수요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요 감소에 따라 또 정산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가격을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계속되는 거예요. 연말 목표가를 86달러로 유지. CT 측에서는 또 예전에 15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너무 그러니까 이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대외 변수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너무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실질적인 돈의 움직임들은 차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십상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런 변화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에 관련돼 있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 없이 시장을 살피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뉴스를 보시면 방향성을 살피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사들을 보면 때 아닌 골드러시, 코스트코, 골드바, 매진, 뭐 약간 뭔가 불안하다고 지금 느끼는 이제 개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투자들이 골드바 매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들은 보통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지금 우리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놓긴 하는데 사실은 큰 메리트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특히나 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메리트라기보다는 일정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금은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최악의 것 중 하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사고를 쳤죠. 푸틴이 핵 추진 미사일을 테스트 파일럿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전 배치로 이제 들어갈 거다. 테스트 파일럿을 하자마자 바로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지금 막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도 나왔죠. 신형 핵미사일 시험 성공, 핵실험 재개 가능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핵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핵 추진 미사일입니다. 핵 추진 미사일은 사정권을 넓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순항 미사일의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글로벌 경제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자, 차트를 또 한번 살펴보면 어제 10년물 채권 금리 일봉 차트에서 보면 음봉이 두 개가 나왔죠. 자, 음봉 두 개가 나오면 여기서 세 번째 캔들에서 여기 음봉, 첫 번째 음봉의 시작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절반을 공략을 하지 못하면은 재차 세 번째 음봉으로 전개될 수 있고, 이때 움직임에서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이평들 5이평 아래에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9이평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지를 보자 정도로 10년물 채권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 매도세가 조금 나왔다. 단기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이 매도세는 거래량을 여기는 지표상에서 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여기 과매수 구간에서 나온 매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주목해서 살피자 정도 얘기 드리고요. 오일 관련돼 있는 유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추가 조정이 전개됐죠. 52평 아래로 내려오고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80달러 구간의 지지 테스트가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JP모건은 86달러 정도를 연말까지 본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86달러 여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들이 체크해드리고 하는 내용들이 글로벌 주요한 투자은행들, 투자사들에서 체크되는 분석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거의 시간적인 차이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런 차트적 의견을 듣고 뉴스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조정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여기 이후 오늘 오후에 또 나오는 움직임들에서는 미국장 진행될 때 오늘 또 그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9시 반에 나오죠. 이때 추가적인 조정의 여부 그리고 반등세가 이어지는지 여부도 같이 봐야 되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런 102MA 이런 장기 중기 저점이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 202평에 대한 테스트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달러 초반 혹은 70달러가 80달러 깨지는 움직임에서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크루드 오일이나 브렌트유 모두에서 약 반등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난 뒤에 저항을 하긴 하는 움직임이에요. 사실은 왔다 갔다 박스권이 나오겠죠. 그러고 난 뒤에 재차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건지 여부를 그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크기까지는 이유까지는 저희가 막 얘기를 해봐야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정의 구간을 받고 있다. 예상했던 조정의 구간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있는 지표들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돈의 움직임들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미 증시에 관련된 있는 부분도 보면 S&P 500, 나스닥. S&P 500은 일단 여기 구간 끝 4218포인트 여기가 202평,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좀 더 전개되고 난 다음에 반등세로 이어질 견성 여지를 열어두고 봅니다. 여기서 4218포인트에서 딱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다시 또 상단 변곡을 노리는 움직임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값 이번이었던 14,694.5포인트에서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도 볼 수 있어요. 이 움직임은 102평 여기도 반등이 나오면 102평에 대한 돌파 여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스닥은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턴 정도는 더 남아있다. 조정의 한 턴 정도는 더 남아있다 정도로 살피고 있다. 정도로 의견 드립니다. 글로벌 부분에 대한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부분인데 여기 SEC 전 미 SEC 위원장 BTC, CFTC 및 SEC서 상품으로 분류돼 있다.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 얘기를 계속 드렸죠. 승인 가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냐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저희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냐의 문제를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 행정부와 이런 SEC 측에서 가지는 압박감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년에 미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28,500달러 우리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미 알고 있죠. 여기가 왜 중요한 부분인지. 여기에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여기 보면 최근 국채 수익률, 그리고 고금리 환경, DXY, 달러 인덱스, 상승세 다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IM머니의 시향에서 체크를 이미 하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저희들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귀에 걸어만 놔도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살펴보는 내용과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 내용들을 보시면 시장에서의 움직임, 추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며칠, 일주일 이상은 선행해서 살필 수 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현물 대비 선물 프리미엄이 축소, 기간 투자자 이탈에 따른 현물 거래량 지속 감소 이런 부분들 있죠. 가고 현물 ETF 승인 기대감 하락, 요 부분은 두 가지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변화되고 있다. 예상치보다는 수요가 부진하다는 거지. 저점에서부터 거래량이 붙고 있고요. 거래량이 붙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기간에 대한 문제다. 앞에 얘기를 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 변수 첫 번째죠. 대외적 변수의 영향을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 움직임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분석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암호화폐 투자 리서치 업체 바이트트리 BTC 가격 전망을 중립에서 강세로 상향한다. 여기서도 보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금리 상승세에 전통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금리가 정점을 찍고 채권의 매도세가 끝나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실제 채권을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매도세가 끝나면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랠리에 나설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는 이유가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 해외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고 매일 직접적으로 계속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시장의 상황에 누구보다 더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 준비한 뉴스 브리핑이고요. 자, 오늘도 오전에는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들 체크하고요. 저녁 시간에 오후 실시간 시황 방송에서 또 움직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여기도 음봉이 두 개가 나왔죠. 10년물 채권에서도 음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고 유가에서는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조정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네. 조정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여기 음봉 두 개 나온 구간 안에, 그러니까 여기 음봉 종가죠. 음봉 종가에 대한 갱신 여부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나오면 105.910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게 되죠. 그러면 주봉에서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상승분을 오버슈팅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부터는 103.932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봐야 돼요. 이게 올라오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지, 결국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다음 주가 되겠죠. 근데 이번 주 내일 새벽에 있는 주봉 마감, 달러 인덱스의 주봉 마감에서 105.910 아래로 내려와서 종가 마감하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라. 어제 우리가 실시간 시향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바로 못 간다.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온 것도 와 이렇게 막 급락이 확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종가를 먼저 깨는 움직임이 나온 뒤에 추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저녁 9시 반 이후에 나오는지 여부, 그 부분들 보고요. 그 사이로 가는 동안에 오늘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진입할 때 유럽장과 미국장 들어가기 전에 차트 체크를 할 때 그 움직임이 하방 쪽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오후 실시간 시황 방송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은 105.910 아래로 내려오는지, 위로 월봉의 지지 저항값이었죠. 106.480 위로 또 회복하는지, 이게 이제 일봉 차트에서는 단기평, 5일평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하고도 이어집니다. 일단은 항상 저희들 주목해서 얘기하는 거는 차트는 처음 보면 그냥 9일평 위에 있는지 캔들이 현재가가 아래에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항상 1순위로 얘기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트의 지금 현재 움직임을 살피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팁이기도 합니다. 잘 활용하세요.
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 비트겟 거래소 비트코인 달러 차트 선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월봉과 주봉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큰 움직임은, 위협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에 관련되어 있는 위협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포착되지 않았다. 포착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의 움직임은,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일봉 차트의 움직임은 값들 위주로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값들을 언급할 때 저희가 그 전에 이평선으로 누구나 비주얼하게 그냥 보면 쉽게 보면 보이는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막 분석을 이거 0점 몇 가고 1.618을 가고 이런 차트 패턴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52평과 202평의 데드 크로스 난 포인트, 여기 값들에 대해서 보면은 대략 27,000 값을 보면 27,628, 27,628이죠. 이 정도 값입니다. 이 정도 값이면 자, 여기에 대한 공략이 지금 이 값을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 값을 모른다고 하면 이 값을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지금 두들기고 있는데 위에 올라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가를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와 있다.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위로 회복하고 지지하는 움직임이 23년도 6월의 구간끝 27,696.5달러 위로 회복하고 지지하는 것과 지금 구간 움직임이 같다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여기 27,415.5달러를 오늘 또 살짝 깼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하고 같이 지금 다 연계돼서 지금 보고 있다. 연계돼서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8월달 기준으로만 보면 자, 여기 8월에 중요값 1번과 2번 중에 하나의 지지를 확보하면 어딜 노린다? 구간 끝을 노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는 이미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한 상태예요. 중요값 1번은. 그럼 여기를 가겠다라고 하니 이미 시그널은 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7,415.5달러가 이때는 종가 지지했는데 이때는 오늘 아침에는 종가가 깨졌어요. 27,406.6달러로 해서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는 지켰고 여기는 가고. 그러면 이제 재차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 주목해서 살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앞에서 좀 더 얘기했듯이 9위평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 9위평 위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중이에요. 5위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여부 살피고요. 여전히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202평하고 지금 크로스되기 오늘 내일 정도에서 크로스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살피는다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시간 차트에서는 이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이거는 저녁 시간 오후 시향 방송에서 다뤄볼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9위평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갈 개연성을 좀 더 보고 있다. 물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또 재차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가는지 여부도 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두 값 중에 하나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본다면 26,988.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도 열어두고는 볼 수 있어요. 열어두고는 볼 수 있다. 26,988.5달러. 그럼 27,000달러를 딱 깨고는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움직임은 열어는 두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9위평의 위에 있으니까 위로 본다는 얘기. 9위평 아래로 내려올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값 26,988.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두고 본다. 그 값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차트, 지금 현재 차트 기준으로는 15위평이 되네요. 15위평. 그러면 현재 여기 고점을 찌르고 난 뒤 양봉 이후에 15위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나, 몇 번 만에 나오나,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자, 위로 9위평이 안 깨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9위평 아래로 내려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9위평 위에 있을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공략하러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은 27,696.5달러 공략 여부, 종가 회복 여부를 살피고요. 오늘 움직임에서는 지지 테스트 관점에서는 자, 다시 27,415.5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9위평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 26,988.7달러 그리고 26,746 26746은 이미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했어요. 여기는 깨지면 추가 조정의 여부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지 아니면 27,000불을
깼다가 반등세가 나올 개연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V평 아래로 내려와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비트코인의 오늘 오전, 낮 시간 동안 살펴야 되는 부분들은 언급을 드렸고요. 이 움직임의 저녁 시간대 우리가 보는 9월 9시 30분 지표 발표하는 그 시간 전에 차트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지 지지 테스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지 여부 또 그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필게요. 도미넌스 부분에서는 현재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간 움직임 이후에 음봉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의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재차 여기서 반등하는지 그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음봉이 두 개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피는 셈이죠. 여기서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음봉이 하방이 타라고 나서 음봉이 하나가 양봉이 하나 꼬리를 찔렀죠.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여기가 추세가 급하게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세 번째 반등을 만들려고 하면 이 움직임이 단기로 끊어졌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나오죠? 음봉이 두 개가 확정이 돼야 돼요.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오늘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약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데 조정의 폭이 아주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아주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밀어 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 밀어 올려 버린다 하더라도 재차 여기 있는 지지 테스트 하러 올 개연성이 높은 자리죠. 왜냐면 두 번 만에 지금 돌파하는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도미넌스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조정을 비트코인에서의 도미넌스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 도미넌스가 어디로 가냐는 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트코인 그 도미넌스를 계속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더 도미넌스의 머리에 드는 것, BNB는 일단은 수평의 모습,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왔던 부분들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 정도의 모습이 BNB 도미넌스에서는 보이고요. 이더 도미넌스도 저점을 갱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약 반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알트코인들 그래서는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이고 여기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모습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 여부를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돌파가 나오면 앞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 살피죠. 절반 정도를 돌파하는지 여부. 그렇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이때는 저점을 갱신하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움직임들에서 비트의 도미넌스 상승으로 여기 볼린저 밴드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알트코인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도미넌스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비트코인 오전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고요. 좀 자세한 움직임들, 큰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는 저녁 시간, 오후 실시간 방송에서 참고하시고 저희들 관련돼 있는 커뮤니티, 저희들 카카오 대화방에서 이 내용들을 또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저녁 시황에서 긍정적인 또 의견으로 웃으면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고맙습니다.